예,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월요일 청와대로 복귀를 합니다. 3년 7개월 만의 일인데, 자, 관련 발언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근데 이제 대통령실은 용산 시대를 뒤로하고 대통령이 원래 있었던 곳, 있어야 할 곳 청와대로 이전하겠습니다. 보안상의 문제라든지 또 실제로 공사 자체가 다른 규모로 진행돼서 아마 저희 대통령실 직원은 연말까지 가능한데 대통령께서는 관저 옮기는 건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 예, 관저 옮기는 건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건 구버전이고 관저로 들어올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자, 돌고 돌아 청와대 시대. 1948년 경무대로 시작했던 청와대가 윤보선 대통령 시절에 푸른 기와집의 뜻에 청와대로 이름을 바꾸고요. 노태우 전 대통령 때 춘추관도 신축하고 본관도 지금의 모습으로 지어졌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 때 용산으로 이전, 다시 이재명 대통령 시대에 들어와서 이제 6개월 만에 청와대로 재이전을 하게 됩니다. 이제 봉황기가 29일 자정을 기준으로 이제 대통령실로 올라간다는 거죠? 맞습니다. 봉황은 우리나라 국가 수반의 상징물이기 때문에 청와대에 봉황기가 걸리는 순간 이전 작업이 완전히 마무리가 됐구나라고 마침표를 찍는 하나의 상징적인 세레모니가 될 예정 중에 있고요. 또 대통령실 관계자들 만나보면 지금은 명함에 대통령실로 돼 있습니다만 청와대로 이전이 완료되면 명함도 이 청와대라고 하고 문양도 바뀐 과거에 청와대 문양이 들어가는 이런 실무적인 변화도 체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봉황기를 처음으로 사용한 대통령은 박정희 전 대통령입니다. 당시에도 이 대통령 표장에 관한 공고를 별도로 제정을 하면서 봉황을 국가 수반의 상징물로 지정을 했는데 또 대통령에 따라서는 특히 보통 사람을 표방했던 노태우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 봉황을 애써 사용하지 않기도 하는 등 대통령의 어떤 또 의지와 취향에 따라서 또 이 등락을 거듭했던 상징물입니다. 청와대 관저는 아직 보수 공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돌아올 것 같은데, 자, 일단 청와대 과거에는요, 지금 관저와 본관 또 뭐 여민관 등이 따로 있습니다만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에는 본관 1층에서 근무를 하고 2층에서 먹고 자고 했었습니다. 그 당시의 모습 잠시 보고 오시죠. 청와대로 이사 와서 우리는 공부를 더 열심히 하기로 했어요. 지만이도 공부를 잘한대요. 공부가 끝나면 우리는 놀러 나갑니다. 언니와 저와 지만이 셋이서 틈만 나면 마음 놓고 놀 수 있게 됐어요. 내 집 앞을 깨끗이 쓰는 사람이 애국자라고 말한 바 있는 박 대통령은 청소를 하면서 다음 주부터는 가장 더러운 곳을 골라 청소하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새 청와대가 준공됐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은 새 청와대가 국민의 사랑과 신뢰 위에 선 민주정부의 표상으로 민족의 무한한 영광을 창조하는 전당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참 옛날에는 이렇게 1층에서 일하고 2층에서 침실하고, 그러니까 일반 가정집의 모습을 띠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일하면 이게 퇴근해도 퇴근한 게 아닌 것 같고 그냥 일만 한 것 같아요.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에는 저렇게 보면 직접 청소하는 모습까지 볼 수 있었으니까요. 사실 전 세계에서 가장 크다는 미국 워싱턴에 있는 백악관을 가보면은 사실 조그맣습니다. 예. 의외로 굉장히 작습니다. 거기에서 대통령도 일하고 오벌 오피스에서 하고 기자들이 있고 복닥복닥하면서 서로 전 세계의 어떤 그 일들을 센터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어떤 그 청와대 사실 노태우 정권 때의 청와대 이 블루하우스를 만들어서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전 어떤 대통령 선거 때만 되면 뭐가 있죠? 이 청와대가 국민들로부터 너무 유리돼 있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했고 실질적으로 윤 대통령은 옮기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게 돌고 돌아서 1,500억을 들여서 다시 돌아간다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은 지지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데 아무튼 지금으로서는 여민관, 춘추관 이렇게 돼 있는데도 여전히 물리적인 거리가 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해서 국민에게 다가가는 정부를 만들지 국민들은 지켜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박정희 정부의 시절엔 저렇게 붙어 있었던 건물이 노태우 정권 들어서면서 본관 집무실과 관저 5분, 10분 걸 정도 거리에 있는 별도의 공간으로 나누어졌고요. 지금은 조현삼 부위원장,
아직 관저 공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한남동 관저에서 출퇴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남동에서 이 삼청동, 이 지금에 있는 청와대로 오기까지는 여러 길이 있잖아요. 근데 그중에 보통 제일 빠른 길은 이 터널을 통과하는 제1호 터널을 통과하는 방법이 있는데 보통 그 1호 터널을 통과하는 거는 경호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면서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요. 터널의 경우에는 사전에 폭발물 같은 것을 장착해 둘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큰 테러와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터널을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여러 가지 길 중에 아마 선택적으로 진행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저 공사는 늦어도 3월 정도에는 마무리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한 2달 정도는 아마 출퇴근이 불가피해 보이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차 안 막히려면 좀 일찍 출근하시려나요?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께서 전임 대통령에 비하면 출근 시간이 굉장히 이른 것으로 아마 보여지고 있고 아마 출퇴근 시간도 일반 그 직장인들의 출퇴근 시간과 좀 달리 그런 진행이 될 가능성이 저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 그런 출퇴근 시간의 그런 피해가 최소화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송영원 대변인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이게 공간을 청와대 관저, 그러니까 본관에서 근무하면 아무래도 비서동과의 거리가 머니까 여민관에 있는 사무실에서 정말 부르면 저희 왼쪽 상단에 있는 것처럼 부르면 30초 내에 간다는 것처럼 아주 빨리 근무하기 위해서 같은 공간을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통이 잘 이루어지겠습니까? 참모들과 물리적으로 가까이 있는 것이 아무래도 조금 더 유리하긴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는 말도 있긴 합니다만은 사실은 청와대를 사용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도 퇴임 후가 불행했고 용산으로 이전을 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현재 상황도 불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간 그 자체에 너무나 큰 의미를 두기보다는 사실은 대통령의 마인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질책을 하거나 격노를 하거나 본인이 말을 많이 하려고 들기보다는 말을 많이 들어야 됩니다. 그런 그레이트 리스너의 자세가 있어야지만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좀 강조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예, 청와대로 돌아온 만큼 성공한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